안녕하세요.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고 너무 비염 때문에 너무 많이 훌쩍거려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암튼 목소리 처지지 않도록 애써가면서 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일본과 한반도 상편에서 트럼프가 대체 무엇을 어떤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이 봉건 시대였던 막부 시대를 끝내고 일국 천황 중심제로 넘어가는 한 수단으로서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본주의 산업화를 함께 추진했던 메이지 유신 때부터 형성된 약 150년 정도 기간에 트럼프 이전까지의 미국과 일본의 형제관계 후발 제국주의로서 명운을 함께 해온 그 양국의 제국주의적인 본성을 같이 얘기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가장 진보적인 얼굴인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앞세우고 뒤로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기치를 들고 북한과의 국지전을 계획하면서 그 준비를 아베하고 그다음에 그네 순실이하고 같이 획책했던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아베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2016년에 통상적으로 그런 협정을 5년 단위로 체결한다는데 5년이 아니라 1년짜리로 맺는 걸 보면서 속으로 와, 진짜 역시 진심 교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미국에서 이제 악마 전쟁광 힐러리가 아니고 완전 그 반대로 보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말을 하자면은 좀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활한 그러니까 그 뭐 암튼 아베는 암튼 아유 암튼 어쨌든 이제 트럼프로 와서요. 그러니까 본래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뭐 크레이지 미쳤거나 아니면은 지니어스 천재라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자주 즐겨 먹는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거가 김정은 위원장을 폄하해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친근감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 누트 깅그리치하고도 같이 뭐 비행기 타고 먼 길 가고 이러면서 먹는 게 비행기 안에서 햄버거에 콜라 뭐 같이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햄버거는 이제 뭐 호텔 골프장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그쪽으로 세계 1위 갑부이면서도 좋게 말하면 식성이 서민적이고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식성이 저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성품도 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적이라는 얘기죠.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데 가만 보면은 뭐 이해찬이나 유시민처럼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면서 뼛속까지 경멸하는 이런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김어준 씨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 좋은데도 소탈하고 진심으로 속으로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음 그런 사람들, 트럼프도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도 당근 이런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복이죠. 우리 국민들 복이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 생각하면 기분이 완전 좋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16년 11월 8일에 당선된 트럼프가 인수위 회의를 이제 자기 빌딩이요. 트럼프 타워 그 뉴욕에 있는 거기서 했는데 여기를 오바마가 완전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도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는 될 것도 아니었는데요. 당선인 발표하던 날 당일날 힐러리가 경선 불복을 선언하겠다고 그러는 걸 오바마가 말렸다 안 된다 이랬다는 썰도 있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도청을 하고 있던 이 사실을 오바마 정부 내의 한 그 정보기관 인텔 기관 한 사람이
뭐 정보기관이 17개씩이나 있다 그러고 저는 아무튼 그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측에다가 이거를 조용히 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심 나라를 뒤집는 반역 행위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애국자니까 내부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트럼프가 자기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자기 골프장으로 옮겨갖고 거기서 인수위 회의를 막 진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취임 연설을 한 직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 높이 확 올라가고 또 2월 달에 이어서 이제 상하원 양원 앞에서 연설을 한 것도 상당히 훌륭해갖고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오바마 측에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추잡한 그러니까 저질 권력 투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뭘 터뜨렸냐 하면은 그 후보 당시부터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준비해 온 그 다시에 이게 그냥 문서라는 뜻의 단어인데 미국에서는 팍스 앵커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다시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외신에서 트럼프 엑스파일이라고 연합뉴스 기사였나 나오길래 그게 뭔가 무슨 엑스파일이 뭐야 이러면서 봤더니 그 문서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 내용도 나중에 뭐 여건이 허락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십거리로 취급할 수준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도 뭐 얘기할 만큼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고 그러면은 이게 재밌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완전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이게 남의 집 일이다 보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진심 개 막장인데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그거를 오바마가 터트려버리고 또 트럼프가 자기 사람으로 본래 안보 보좌관 자리에 플린이라는 사람을 세웠었는데 이 사람을 그 민주당 그 오바마 측에서 러시아랑 내통했다고 막 난리를 쳐갖고 그래서 임명했다가 금방 그 해고했습니다. 그러고 그 나시에라는 그 막장 드라마가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찬 뭐 20몇 장짜리 문서였거든요. 그래갖고 언론들이 완전 다 들고 일어나서 난동을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수세에 몰리니까 자기가 지명했던 플린 그 사람을 해임하고 나서 오바마 측의 사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스파이 뭐 이런 거인 걸 알면서도 맥메스터를 옆에다가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홍석현 측의 사람으로 보이는 아니면 뭐 삼성 측의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기용했다 이러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고 뭐 문 대통령님이 뭐 삼성 앞잡이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뭐 한통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당선한 후에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치하기도 하고 또 자리를 완전 텅텅 비워놓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앉히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제 왜 저러는구나 이런 거 이해를 하면서 진짜 이렇게 옆에다가 그 권력 투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앉히는구나 그런 걸 진짜 제대로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전 심하게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반격의 명수 트럼프가 어느 날 트윗에다가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 와이어탭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라가 뒤집히고 막 이랬었는데 트럼프 미쳤다 막 이러고 그랬죠 그때. 근데 누트 깅그리치가 트럼프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뭐 그 팍스에 나와서도 맨날 그러고 절대 먼저 부당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지만 누구한테 그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제대로 반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바닥을 치든 말든 뭐 언론이 난동을 부리든 말든
그야말로 진짜 상관을 안 하고 그 상대방이 정말로 진심으로 아닥을 해버리게 강펀치를 날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언론은 뒤집히고 근데 또 이거를 그 도청이 사실이었던 걸 아는 공화당의 그 국내 뭐더라 뭐 인텔리전스 커미티 여기에 그 하원의 위원장 그러니까 하원 그 위원회 위원장 데이빗 누네스 같은 사람은 이제 트럼프를 편을 들고 나서고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힐러리 선거 캠프 때 뭐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 몰래 빌 클린턴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힐러리 이메일 뭐 이렇게 그쪽에 그야말로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게 다 막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오바마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진짜로. 없어져가지고 한 달도 넘게 언론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 3월 달 이때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이제 자기가 그 대통령직을 그만뒀으니까 도시를 비우고 이제 워싱턴을 떠나는 게 상식인데 관례인데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뭐 월세 25만 불인가 그런 맨션 그 렌트 해가지고 트럼프 턱 밑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루가 멀다고 계속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만하는 건가 저 사람이 오바마가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오바마 어딨냐 왜 안 보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트럼프는 이제 시리아의 그 미사일요 60개 그 서지컬 어택 그 일회용 어택 날리고 또 아프가니스탄들에다가 또 The Mother of Bombs 폭탄들의 엄마라는 그 엄청 큰 폭탄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그 ISIS요. IS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이슬람 테러 단체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게 시달렸었는데 요새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러고 있던 와중에 4월 초 정도가 됐는데 오바마가 무슨 그 미셸 오바마하고 같이 호화 요트에서 잘 쉬고 있다. 이런 사진이 한번 찍히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2월 달에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이 그 김정남이 북한 측에 의해서 사린가스로 살해당했다. 이런 그런 게 2월 달에 터졌었고요. 작년 2월에. 그리고 북한이 4월 15일 그 태양절이요. 그날이 그 김일성 생일날. 그날 핵으로 뭔 일 낼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죠. 4월 초부터. 그리고 오바마가 그 분위기를 막 조성을 했고요. 그때 힐러리는 그 선거 패배 후에 나온 뭐 엄청 많은 비판이랑 뭐 자기 이메일 누출 건이랑 뭐 하드웨어 이런 거 다 부수고 이런 것들이랑 다 겹쳐갖고 계속 칩거 중이었고 어쨌든 오바마가 그 이런 분위기를 막 이제 분위기 조성을 막 했어요. 위기라는 분위기를 트럼프를 비판하면서요. 근데 그때 4월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아예 보도가 한 줄도 안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언론은 좀 정말 매국노 집단입니다. 매국노 집단.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뭐 자기들은 가족들 데리고 도망갈 작전 계획이라도 세워놓은 건지 어쩐 건지 아니면은 70년 내내 이런 안보 면에서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뭐 감이 없는 건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한 줄도 안 나왔었는데 한 하루 이틀 그 4월 15일 북한이 매년 군사 퍼레이드 하는 그 하루 이틀 전부터 아베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사린가스를 실어서
날릴 거라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진짜 역겨운 아베 얼굴하고 같이 팍스에서 보도가 계속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미국에서 그러고 아베는 일본에서 그러고 양수 협작으로 북한이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쇼를 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그때 트럼프는 그때까지도 확실히 이쪽 동북아 한반도에 대해서 선의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별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아는 걸로 안 보였고, 뭐 중동, 유럽 이쪽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는데,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냥 뭐 평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나가고 미군 철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넘어서는 그 뭐 일종의 공부? 뭐 그런 건 안 돼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쪽 상황을 그동안 자기네 나라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만약에 그때 트럼프가 뭐 배짱이 없거나 뭐 겁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어서 오바마랑 아베 말에 완전히 속아갖고 정말 겁을 냈었으면, 그러니까 겁날 때 사고 치잖아요. 근데 진짜 일을 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히 오바마가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이간계, 사기질. 그러니까 북한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한테 국가의 안보와 관계돼서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완전 속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트랩을 씌운 다음에 탄핵하려고 그런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트럼프도 그때만 해도 이제 어설프고 순진해갖고 암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꼭 속아요. 그러니까 뭐 설마 전직 대통령이 현임 취임하는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하리 뭐 이렇게 완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오바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충고를 남겨준 정말 훌륭한 전임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완전하게 끝까지 이제 속지를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선제 공격을 하거나 뭐 무슨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거의 뭐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하는 식의 그거를 미치광이 전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그걸 막 쓰면서 이제 북한의 속내를 제대로 진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성격의 말을 막 하는 거죠. 우리는 북한 측에 뭐 아르마다, 그러니까 전함 함대를 보내고 있다. 또 그러다가 또 I would be honored to meet him. 이렇게 I would be honored to meet him.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면 완전 영광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요. 이렇게 막 낮밤을 바꿔가면서 이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날려대는데, 그거는 그때 그 트럼프를 관찰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런 식의 화법은 이제 듣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북한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말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고 싶을 때 쓰는 말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없을 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완전 반대되는 말들을 막 던지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진위를 파악해가는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 보였고,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어요.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뭐 아니 똑같다기보다 북한은 초지일관 상관 안 한다 이러면서 가만 안 있겠다 계속 이랬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나중에는 뭐 로켓맨 그러니까 그 무슨 로켓맨이요. The Little Rocket Man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게 진짜로 북한은 그냥 공미사일만 계속 쐈잖아요. 무슨 무기를 달아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미사일 능력만 보여주느라고 미사일만 계속 빵빵 쐈으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도 진짜 절묘해 보였던 게 그, 엄청 위험해 보였던 그 4월 15일에서 4월 16일 새벽으로 넘어갈 그때 새벽에 미사일을 쏘긴 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보인 게 불발탄으로 그러니까 피웅하게 꺼지는 이런 미사일을 이렇게 날리는 걸로 이제 일대 위기가 4월 달에 지나가고 그때 아휴 아무튼 참 웃기기도 하고 좀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북한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뭐, 그러니까 저는 직접 당하질 않았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직접 그렇게 막 협박에 막 목졸림 이런 걸 당하질 않았으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은 70년을 당하고 또 당하고 속고 또 속고 뒤통수를 맞고 또 맞고 그랬으니까 진짜 거의 뭐 죽어도 절대로 그냥 믿지 않고 뭐 돌다리를 한 5천 번, 10,000번 두들겨 보는 이런 것처럼 보여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뭐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왔죠. 비무장지대도 평화로워졌고 진짜 작년 생각하면 참 불과 1년 6개월 전인데 정말 100년 전 같습니다. 100년 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셨고 트럼프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촛불혁명을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뒤집은 국민들이 이제 저기를 선택한 대통령님이니까 문 대통령님을 엄청 그 면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때 홍석현이 만나자 홍석현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진짜 좀 있다가 트럼프 만날 거라는 것도 기사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그때 와 근데 안 만나주고 쌩 까고 있다가 우리 문 대통령님을 만났죠. 근데 또 문 대통령님이 만나자마자 트럼프한테 그러셨다잖아요.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그거 막 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아마 완전 동병상련까지 느낀 건지 아무튼 트럼프가 전무후무하게 링컨 집무실로 우리 문 대통령님 데리고 가갖고 거기 링컨 그 책상에 그거 근데 리플리카래요. 복제본이요. 오리지널 아니고 어쨌든 그 책상에 막 앉히고 근데 링컨이 어떤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뼛속까지 파퓰리스트인 겁니다. people, 국민밖에 모르는 사람. 본래 파퓰리스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엘리티즘. 그러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고 그런 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엘리트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나 아니면은 당대표 선거 때 이해찬처럼 이제 사기 적폐 정치인들 이러면서 아무거나 그냥 일단 당선만 되려고 나이스하게 들리면 무조건 다 하겠다고 막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쳐대갖고 그 의미를 오염시킨 그 의미에 그 표 얻으려고 완전 개사기 개뻥친다 이런 뜻의 파퓰리스트가 아니라 엘리티스트 플라톤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난 엘리트들이 우매한 일반인들을 통치해야 되고
그런 우매한 일반인들 대중은 개 돼지니까 막 속여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엘리트주의에 반대되는 인내천, 홍익인간, 그 우리말 이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진짜 파퓰리스트.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런 그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사기 진보 적폐들 때문에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가 고안돼서 그래갖고 적폐들이 맨날 앞에서는 이 말, 뒤에서는 저짓 이렇게 되는 야누스 작전, 나쁜 쪽으로의 야누스 작전이 일상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가 가끔 이제 이 적폐 사기꾼 엘리트들하고 반대 화법을 쓴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쁜 말, 뒤로는 행동은 좋은 짓 국민들한테 이렇게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트럼프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팍스 앵커들한테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러니까 the most transparent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장 투명한 속이 들여다보이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본 결과로는 맨 처음에는 이제 팍스뉴스의 백악관 통신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인 존 로버츠라는 이 사람이 트럼프 취임 초기에 굉장히 비판적 적대적이었어갖고 저는 CNN 앵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엄청 날카롭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같이 왔었거든요. 트럼프하고 같이. 근데 그냥 요새는 그러니까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맨날 싱글벙글 기자회견을 막 시도 때도 없이 하고 물어보는 거 전부 다 솔직하게 대답해주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절대 자기는 백악관을 안 떠난다 이러면서 붙들고 왔다 갔다 할 때 붙들고 질문하고 아니면 뭐 깜짝 기자회견 갑자기 뭐 발표했다가 기자들이 막 뭐 물어보면 30분도 좋고 막 이렇게 다 대답해 해주니까요.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점심도 밖에 나가서 안 먹고 절대 백악관을 안 벗어난다고 그러면서 거의 뭐 특바가 된 것 같아요. 특바가 그 사람이 존 로버츠가 어쨌든 이런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거짓말쟁이 적폐 사기꾼들이 까꾸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요새 지속적으로 굉장히 완강하게 주장하는 대북 경제 제재에도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 피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막 빨리 돈 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좀 뭐 이렇게 정말로 평화 아젠다를 진심으로 뭐 옳다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막 기다리다 못해서 막 다 일어나갖고 빨리 북미 관계 진도 나가라고 막 재촉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 북미 관계를 훨씬 성과가 큰 쪽으로 이끌어내면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압박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님하고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북측이 그러니까 미국을 더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제가 북한의 심정도 이해가 돼서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시기가 늦어지든 말든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본래 뜻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님이 아마 트럼프를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현재 정치 리더들 중에서 우리 문 대통령님이 트럼프를 진짜로 최고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속을 이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서양의 정치 엘리트들, 뭐 글로벌 엘리트, 적폐 정치인들 이
얘네들은 그 본질이 그러니까 한 최소한 적어도 150년, 200년 동안 해왔던 짓은 뭐 100년으로만 쳐보죠, 뭐. 아니, 그러니까 100년도 됐다 그러고요. 2차 대전 이후 70년을만 보면 그 완전 사기꾼의 그 이간계, 걔네들이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거짓말에 거짓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리 말을 뻔질하게 해도 전 세계에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간계 쓰고 돌아다닌 거 말고는 한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서구의 자칭 전문가 집단들, 뭐 미국에 있는 이런 전문가 엘리트, 뭐 언론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셜 사이언스요. 그러니까 그 진영 논리 그 틀,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양쪽을 다 보는 것도 뭐 잘 모르고 무조건 적폐 엘리트들 편만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맨날 지들이 속고 깨지고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뭐 지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짓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러니까 약은 더 오르고 도저히 쟤네가 이해가 안 가니까 트럼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즉흥적이다, 무식하다, 맨날 말을 바꾼다 이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은 아마 사회과학은 별로 안 쳐주실 것 같고 뭐 별로 그런 건 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글쎄 뭐 삼국지 뭐 18사략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36개가 줄행랑이라는 그게 18사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계자가 붙었길래 이간계 이재명 지사님이 쓰신 그 이간계 이 말도 혹시 그 책에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도 이런 쪽의 그 지략에 능통한 사회과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동양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 매우 능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뭐 문 대통령님 뭐 그 트럼프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서양의 뭐 엘리트들 뭐 학계의 전문가 엘리트, 언론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또라이라고. 오늘 내일 막 그때그때 생각 바뀐다 그러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자칭 전문가들이 뭐 언론인들은 일단 NYT CNN을 뺏기면 뭐 자기네는 뺏겼으니까 뭐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몽땅 다 전부 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접대도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예일 뭐 이러면은 완전 깨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머리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인종주의자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뭐 인종차별주의자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면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각도에서 인종주의자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미국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졸졸졸졸 따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쪽만 따라서 그냥 트럼프는 등신이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즉흥적이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고 있나 이거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진심으로 트럼프가 무식하고 자기 욕심밖에 없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인제 지금 뭐 한때 관심이 있어서 자기 선거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막 신경을 썼었지만 그 자기 관심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벗어나면 흥미가 없어지면 그냥 내칠까 봐 걱정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그러고 아마 우리 대통령님도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런 트럼프가 그 기존의 오바마 때처럼 그때처럼의 글로벌 엘리트들 적폐들을 다 깨부수고 다니는 이런 트럼프가 그러면 일본과 아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 이전에 미국, 일본 관계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뭐가 있냐면요. 그냥 이 한마디면 끝날 것 같은데 작년 가을이었나요? 11월에 왔었나요? 트럼프가 11월에 왔을 때 일본 거쳐서 한국 왔다가 중국 거쳐서 남아시아로 가는 그 해외 순방을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팍스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중국의 시진핑한테 이제 북미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고 북미 관계를 방해하거나 북한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뭐 지금까지 잘 도왔지만 앞으로도 잘 도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Japan is a warrior country 이러더라고요. Japan is a warrior country. warrior 전사요. 전사. 사무라이 그런 전사. 그러니까 일본은 전사 싸움꾼의 나라다. 중국 너네가 이번에 남북미 관계를 방해하고 이러면 이런 전사 나라인 일본 때문에 조만간 골치가 아파질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라는 이거를 이제 트럼프 식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려서 아주 쉬운 말로 임페리얼리스트 뭐 이런 뭐라 그러죠? 무슨 그런 용어 쓰지 않고 워리어 컨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 놀라셨나요? 아니면 뭐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지 다들 많이 아실 테니까 그랬었구나 뭐 이러실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러면서 좀 그랬었습니다. 좀 감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취임 직후였던 작년 2월 정도부터 이제 일본을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초해갖고 한반도 방향으로 북진시키는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바마 힐러리가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이제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그 남중국해 쪽으로 일본도 같이 끌고 내려가면서 인도하고도 힘을 합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취임 직후부터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왜 그렇게 호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근성을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버리질 못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미국이 최소한 트럼프 임기 동안은 제국주의적으로 그렇게 소로스 같은 글로벌 엘리트들 이런 폭력적인 그러니까 본성이 제국주의적인 이런 군산 복합 자본과 초국적 자본 이런 엘리트들의 앞잡이 노릇은 절대로 안 할 테니까 트럼프가요. 그리고 임기가 6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혼자서는 전쟁 깡패 노릇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태생이 그랬으니까요. 태생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태생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요새 좀 아베가 괴롭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말만 뭐 계속 듣는 걸로 보이기는 뭐하니까 이제 인도하고 중국은 작년에 영토 분쟁도 했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럴 때는 이제 미국하고 입장을 같이 하다가
별일 없을 때는 좀 독자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워낙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진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는 이런데 제가 그 라이브로 지켜본 트럼프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트럼프가 그러면 그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그 직업 여성하고 2006년에 있었던 원나잇 관계 그거를 이제 2016년에 와서 말하지 말라고 그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던 그 돈 지불 문제 때문에 탄핵 물망에 오르거나 뭐 아니면 뭐 뉴욕타임스 보도나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재선이 안 되면은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 2006년은 참 이거는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그 출산한 해거든요. 그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게 느껴졌었어요. 그 멜라니아 성격이 뭐 장기간 모유 수유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트럼프가 그때 12년 전 이때 2006년 그때 그 이런 식의 그 스캔들이 좀 몇 건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저는 이제 그 출산과 모유 수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뉴욕타임스 말처럼 이렇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관찰했던 그 답을 드려보면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 아무튼 돌아가면서 몽땅 다 뮬러 특검한테 탈탈탈탈 다 털렸는데 기소해서 실형받은 사람이 펄 매나포트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 스토미 다니엘스 그 여성 문제 이거에 대한 트럼프 측 변호사 코엔 이렇게 둘일 텐데요. 이 코엔은 기소된 게 매나포트도 그렇고 트럼프 캠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한참 전에 자기들 뭐 금융 관련 아니면 러시아하고 비즈니스 관련 불법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둘 다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코엔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엮을 수 있는 엮어드릴 수 있는 소스를 주면 형량을 깎아주는 이런 내용의 딜을 뮬러 특검하고 했다는 보도가 팍스 측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본인 돈을 줬었다고 그랬었는데 하고 나중에 트럼프한테 받았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새 보니까는 뭐 기소 그 3년형 받았다 이러면서 그게 마치 선거 캠페인 쪽 돈을 준 그것만을 갖고 그 형량을 다 받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이 사람이 유죄 혐의를 받는 거는 이게 주요 사안이 아니고요. 이 무슨 캠페인 할 때 그랬던 그게 주요 사안이 전혀 아니고요. 자기 금융 거래 문제 아주 옛날 일 그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아마 미국 본토에서는 뭐 가짜 뉴스들만 보고 우리나라 TV조선만 보는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뭐 유튜브 그 채널들만 보는 태극기 모욕부대 이런 분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아마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 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이 얘기 잘못 꺼냈다가 아마 오바마 힐러리 이쪽으로 불똥 제대로 튈까봐 지금 반역죄 재판 정식 시작되면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트럼프한테 탄핵 이거 갖고 탄핵 이거는 아니면 말도 아마 안 꺼낼 겁니다. 아마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아무리 다수당이 됐다고요. 뭐 다수당도 그러니까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뺏겼던 그 하원 의석에 비교하면은 트럼프는 뭐 평균으로 뺏긴 거기 때문에 뺏긴 것도 아니라 그러던데요. 뭐 대충 이 정도로 왜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말들은 절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트럼프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말씀을 두 회에 걸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도 또 일본도 어떤 외양만 변형된 제국주의적이고 침략주의적인 그런 지난 100여 년 이상의 행패, 뭐 폐악질 이걸 계속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래 왔고요. 특히 미국에서 워싱턴 적폐인 민주당 적폐 이런 애들이 그 글로벌 자본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런 짓을 자행하고 뭐 자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런 짓을 멈추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뭐 진짜 뭐 괜찮은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연방 준비 제도, The Federal Reserve 여기하고도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 그 글로벌 금융자본 그 카르텔의 최고 탑이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거 방송 시작하고 나서 미국 상황을 제대로 거기까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들여다보고 있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시대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십시오. 바이.